네, 2021년 5월 1일 이정훈입니다. 제목은 황운하는 살리고 임성근은 날리고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4월 21일 대법원 일부 김선수 대법관이 주심이네요.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황운하 의원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당선 무효 소송에서 이은권 전 의원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황운하 씨 누구지는 아시죠? 울산경찰청장도 했고 문재인 정부 때인 작년 1월 15일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 경찰청에 이제 그만 경찰하겠다 의원 면직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는 수사 중이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수사 대상이었습니다. 때문에 경찰청은 그의 사표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경찰청은 문재인 정권의 경찰청입니다. 지금 경찰청장이 그때도 경찰청장이었습니다. 네. 지금 경찰청장은 경찰대 5기고 황운하 씨는 경찰대 1기죠. 그 정도 차이밖에 없습니다. 왜 그랬느냐? 공무원 비기리 사건 처리 규정 때문입니다. 비위 관련 수사나 재판을 받는 공무원에 있으면은 그가 사표를 내면은 의원 면직을 해주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황운하 씨는 경찰의 투스타, 치안감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울산시장 사건으로 수사 대상자였기 때문에 그 규정대로 수사가 끝날 때까지는 사표 처리를 안 해주고 있었던 거죠. 네. 그러면 그는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에는 분명히 공무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하면 북한이지, 공산당이지. 안 되죠. 민주당 정권도 들어서야 되고 국민의힘도 들어서야 되니까 공무원은 항상 중립입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사표가 수리 안 됐는데 경찰 신분으로 국회의원 여당에 들어가서 당선까지 됐습니다. 그리고 황운하 씨는 출마를 해갖고 이은권 씨를 제키고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은권 씨는 이거는 법을 어긴 거다 하고 해냈는데 대법원은 이은권 씨 패소 결정을 내렸어요. 뭐라고 설명했냐 대법원.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한 선거 전 90일 내에 공무원이 사직원을 제출했다면 그 사직원이 수리되든지 수리되지 않은지 관계없이 사직원이 접수된 시점부터 그만둔 것으로 간주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저 규정을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여러분들 회사에 사표 내면은 그걸로 끝 아닙니다. 거기서 수리를 해줘야 돼요. 수리 안 되면 나 못 나갑니다. 비리가 있는지 뭐 띄어먹은 건 있는지 또 뭐 회사 거 뭐 써서 반납 안 한 게 다 체크된 다음에 그 다음에 수리되는 겁니다. 근데 딱 내는 순간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한다? 아이고 그렇게 안 합니다. 어떠한 기업도 그렇게 안 해요. 근데 대법원 그렇게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그 후 정당 가입하고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충 설명 나간 게 뭔가 하면 자 사표를 냈는데 기관장이 사표를 늦게 수리하거나 뭐 그럴 수도 있죠. 자기 바쁘면 수리를 거부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 사표를 낸 사람들이 권리가 있죠. 그 사람은 공무원 그만두고 국회의원 출마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의 권리를 막아버리는 거는 그것도 문제죠. 네? 그거는 국민의 기본권이잖아요. 내가 아무 죄도 없는데 고의로 막을 수도 있잖아요. 헌법에서 정당 가입의 자유가 있는데 이걸 막은 거다. 내 즉 공무원 그만두고 하려고. 그래서 이게 침해됐다고 판결한 겁니다.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아니 이런 헌법 조항을 몰라가지고 저런 규정을 만들었겠어요? 또 공직자선거법을 만들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당선 무효 소송이 1심, 2심, 3심을 한다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지만은 이건 단심제입니다. 대법원 한 번으로 끝납니다. 확정됐어요. 황운하 씨는 의원직 유지됩니다. 자, 대법원은 국민기본권 차원에서만 이 사건을 봤는데 황 씨가 낸 사표를 경찰청에 수리를 하지 않고 또 늦게 수리하는 거는 황운하 씨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만으로 봤습니다. 그렇다면은 선거일 90일 전에 공무원은 사직해야 된다는 공직선거법은 무조건 개정해야 됩니다. 대법원 판결대로. 무조건 개정해야 됩니다. 90일 이런 단서조항 필요 없어요. 그리고 공무원 비리 사건 처리 규정 같은 거는 해서 그런데 이건 규정 자체를 날려버려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안 할 거잖아요.
그럼 대법원이 이렇게 판단을 해주면 이건 앞으로 두고두고 악용될 겁니다. 공무원들이 사표를 내는 경우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냥 뭐 건강상 이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쁜 짓을 했어. 딱 걸렸어. 그럼 공무원이 사법 처리되면 연금 다 날릴 수도 있습니다. 반밖에 못 받을 수도 있고요. 공무원 끝나고 나면 또 재취업해야 되는데 비리가 있는 사람을 재취업시키면 공무원 재고용하는 거는 대관, 공무원 상대로 로비하기 위한 건데 정과가 있는 공무원 오게 되면 누가 만나줘요? 공무원 안 만나주잖아요. 그 재취업도 어려워집니다. 그거 분리하니까 연금이라도 지피고 재취업하기 위해서 사표를 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 덜렁 받아주면 면제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그런 규정을 만든 건데 이걸 이렇게 해석해버리네요. 근데 우리나라 헌법에 법관은 탄핵이 아니면 면직되지 않는다라는 게 있어요. 법관은 탄핵이 돼야만 자를 수 있어요. 뭐 본인이 사표를 내는 거 말고. 그죠? 근데 이게 굉장히 문제라고 시비 거는 사람이 많아요. 설명을 드릴게요. 왜 법관은 탄핵이 아니면은 면직이 안 된다라고 했는가 하면은 그래야만 신분 보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공정한 재판을 하잖아요. 정권이나 정치권의 외압이 있더라도 국민들의 요구인,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탄핵하지 않는 이상은 면직되지 않는다. 이런 게 있어야만 소식껏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분을 보장해 주게 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판사들이 악용을 하죠. 그래서 뭔가 비리를 저지르면 딱 잘라가지고 무슨 뭐 직위 해제 해임하고 난 다음에 사법 처리해야 되는데 사표만 내면은 그걸로 끝내줘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이 많았습니다. 법관이 정치 독립을 위해 만든 걸 악용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거꾸로 황운하 씨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사건에 연루돼 있었는데 문재인 정권의 경찰청에서 그래서 이제 규정에 따라 사표 처리를 안 했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임성건 고법 부장판사가 사표를 냈을 때는 사표 처리 안 해줬잖아요. 그 탄핵되게 만든 게 누구죠? 문재인 정권의 대법원장 김모 씨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반 공무원들이 이제 앞으로 비리를 저지르고 사표를 내고 나가려고 하겠죠. 사표 내는 수침값도 난 공무원이 아니니까 처벌하면 안 된다. 이렇게 오리발 내밀겠죠. 저는 이렇게 사법부를 보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하라고 되어 있는데 또 하나 조건이 있어요. 법관의 양심에 따라 하는 양심이 이연령 비연령이 됩니다. 논리를 막 만들어요. 사실 재판을 지켜보면요. 양쪽에서 뭐 피고 원고가 낸 자료 중에서 쭉 논리 만들어서 그냥 만들어 툭 던지는 경우가 있어요. 논리는 맞죠. 근데 사실하고 맞느냐. 그래서 제가 이 법관들이 참 기자만큼도 팩트에 대한 훈련이 안 돼 있구나 하는 생각을 여러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제 의견입니다. 지금 일본에서 강제징용한 징용공은 없죠. 정신대가 갔죠. 정신대는 자발적으로 간 사람들이죠. 근데 징용공이 있다라고 해서 우리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서 일본 기업들한테 개인 배상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게 지금 한일 간의 문제가 커졌죠. 대법원이 문재인 정권의 대법원이 그렇게 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이 주심이 한 재판에서. 근데 황운하 재판에서도 대법원이 또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니 국민의 기본권을 몰라서 공무원 비리 사건 처리 규정을 만들었겠어요. 근데 황운하 씨가 이번에 저기서 빠져나옴으로 해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청와대 개입 문제에 대해서도 빠져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법에 의한 지배를 하자는 것이 법치인데 대한민국은 법치입니까? 법대로 하지 않고 어떤 판사가 양심에 따라 한다. 양심은 이연령 비연령인데 이건 법치 아닙니다. 황운하 씨 좀 아는 사람이에요. 오랫동안 경찰 수사권 독립을 주장해 왔습니다. 경찰 수사권 독립이 정의인 것 같죠? 아닙니다. 저도 이거 굉장히 깊이 들어갔던 사람이고 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거기도 모순이 있어요. 경찰이 강해지면은 국민 여러분 더 기본권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을 만들었던 거예요. 인류 역사 발전이. 검찰이 수사한 걸 다시 한번 검토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정권은 그냥 검경 수사권 개편하고 권력기관 개혁이 자기네 상징인 줄 알고 그냥 무조건 밀어붙였잖아요. 그래서 중수청 신설까지 하겠다 그러다가 그거는 좀 쑥 들어갔어요. 선거에 지고 나니까. 그러나 공수처는 이미 만들어버렸습니다. 너무 많이 나가버렸어요. 그런 상태에서 황운하 씨가 이번에 유죄를 나누면은 문 정권이 한 거는 위태로워지죠. 무너질 수도 있죠. 그래서
그를 몰락시키지 않은 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해봅니다. 자, 문재인 정권이라 우리나라 사법부가 이게 지금 뭐 행정부의 한 개 부처 같으니까 상권 분립에 의한 행정부랑 맞서는 기관 같지가 않으니까 내가 그냥 문재인 정권의 사법부라고 하겠습니다. 사법부가 저런 대법원이 판결을 내린 그 다음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돼 있는 김기현 씨가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당선됐습니다. 예, 황운하도 살고 김기현 씨도 원내대표가 됐으니까 야당에 이제 울산시장 선거 사건은 계속 이어지겠죠. 이것이 다음 정권에서 문재인 정권에서 이제 사법부 개혁을 한다고 뭐 생쇼를 해가지고 임성근 씨 탄핵까지 났다가 또 거꾸로 김명수 씨가 정치 개입 불공정한 거 아니냐 시비를 일으켰는데 다음 정권이 야당이 되면은 또 사법부는 사법개혁의 칼날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참 제대로 된 개혁을 안 하고 정치권에 따라가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법 보면서 왜 대한민국은 법치를 못할까? 사법부가 정확하게 판단해주고 하면은 행정부도 함부로 못하는데 왜 행정부한테 맞춰갈까? 국민 여론에 맞춰갈까? 법을 공부하지 않은 저도 이런 눈으로 보는데 그 법을 공부하신 분들이 그렇게 논리를 만들어 갈까? 저는 이 판사들 말이에요. 저한테 보내서 한 5년 정도 기자훈련 시킨 다음에 판사라 그러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해요. 혹독하게 시켜서 팩트 찾는 법을 좀 가르쳐 주고 싶어요. 그냥 앉아갖고 양쪽에 낸 거 갖고 자기 머릿속으로 이렇게 만들지 뭐. 현장에 가보면요. 머릿속에 가능한 것들이 현장에 가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가장 쉽게 얘기해 볼까요? 물속에서 1시간 잠복하자. 스쿠버 장복 끼고 될 것 같죠? 물속에 들어가 보십시오. 수압에다가 춥고 겁도 나고 1시간 있으면 호흡도 답답하고요. 수압 때문에 못 견딥니다. 영화에서나 가능한 거지. 근데 이런 거 없이 현장에 안 가보고 판사들 현장 갑니까? 검사도 잘 안 가는데 기자들은 가보니까 합니다. 저보다 많이 하니까 또 경찰들은 더 많이 할 수 있죠. 현장에 안 가보고 재판하는 거 볼 때마다 참 저는 우습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현장에 가보고 팩트를 찾아보는 사법부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사법부 실망했습니다. 감사합니다.